전쟁터에서 강은 죽음이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병사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적의 포화 속에 그대로 노출됐다. 라인강에서 수많은 병사가 쓰러졌고 우크라이나 벨고로드 강에서는 600명이 1시간 만에 사라졌다. 문제는 명확했다. 느린 속도, 복잡한 작업,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미국은 30년간 답을 찾지 못했고 독일은 포기했으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인류에게 불가능한 기술이다. 그런데 2024년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침묵시켰다. 나토 최고 전문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행기에 올랐고 그가 한국 땅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의 25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대체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 영상 속에서 러시아 공병들이 물 위에 떠 있는 임시 다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말이죠. 6명이 달라붙어서 유압 레버를 돌리고 있었는데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손은 자꾸 미끄러지면서 작업이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구석 타이머를 봤습니다. 12분째였는데 아직 절반도 안 펼쳐진 상태였죠. 그 위로 작은 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적의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군. 저는 에릭 바그너라고 합니다. 독일 출신이고 올해 52세죠. 독일 연방군 공병대령 출신이고 25년 동안 오직 한 가지만 연구해왔습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이었죠. 지금은 나토 합동군사사령부에서 도하 교리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강을 건너다 실패한 작전이 있으면 그 영상이 제 책상으로 날아오고 저는 그걸 분석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고로드강 도하 작전 실패 사례였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13분째가 되자 임시 다리가 겨우 3분의 2쯤 펼쳐졌습니다. 공병들은 여전히 케이블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죠. 그때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포격이 시작된 겁니다. 드론이 좌표를 보낸 거였죠. 강 위 다리가 불타기 시작했고 공병들이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화면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43대 장비 파괴, 600명 이상 손실입니다. 도하 작전 실패로 인한 완전한 전멸이었죠. 저는 이 숫자들을 감정 없이 기록했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숫자들을 수백 번도 넘게 봤으니까요. 도하라는 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작업이 느리고 병사들은 완전히 노출되고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병사들이 죽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틀 뒤 저는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공병 장교들이 모여서 1인 조작 도하 장비 개발 실패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죠. 미국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30년간 연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동화율 60%가 한계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1인 조작은 불가능하고 최소 4명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1인 조작 도하 장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강 위에 다리를 놓는 장비는 복잡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장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와서 테이블에 놓았죠. 표지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형 1인 조작 자동 도하 시스템 전개 실험 보고서.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요? 도하 교리가 있는 나라입니까? 1인 조작이라고요? 또 마케팅 아닙니까?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제 기준에서 도하 강국이 아니었죠. 도하는 경험의 무게가 전부인데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적 의무 때문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숫자를 봤습니다. 전개 시간 10분.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입니다. 실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바그너 대령, 이상합니다.
시연 장소가 자연지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실제 강에서 시연했다고 적혀 있었죠.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자연지형에서 10분이라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NATO 부사령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바그너 대령, 당신이 직접 확인해 주시오. 당신이 불가능이라고 판정해야 이 논쟁이 끝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1인 조작에 10분 전개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이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1인 조작? 웃기는 소리로군. 하지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도하만 연구했고 기적 같은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은 언제나 잔혹했고 도하는 언제나 느렸고 병사들은 언제나 죽었죠. 그게 제가 아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을 거슬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보겠다. 그리고 부숴버리겠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검증도 필요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그냥 불가능 판정하고 와. 이게 제게 주어진 임무의 전부였죠. 한국 장비 자료를 스캔하면서도 저는 계속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개 시간 10분이라고요? 저건 실험실 상의 이론일 뿐이죠. 실전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적어도 인천공항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었죠.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서 저는 군사 엔지니어의 눈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전혀 막히지 않는 흐름, 얼굴 인식과 여권 스캔이 동시에 진행되면서도 오류가 거의 없는 정확성이었죠. 저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 나라 시스템이 정교하군. 공항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짐이 정확하게 분류되고 자동으로 배치되고 거의 실수 없이 주인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군사작전에서 본 물류 시스템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공항이 이 정도면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해서 한국 방산업체가 보내온 브로셔를 펼쳤습니다. 읽으면서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유압 장력 조절 방식이 독일 방식과 달랐습니다. 이 방식이면 반응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군. 자동 수평 보정 알고리즘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실제 장비에 적용했다고요? 저는 브로셔를 덮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부정했죠. 그래도 1인 조작은 불가능해. 이건 분명해.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열었더니 동료 독일 공병 장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에릭, 한국 자동화 기술은 생각보다 빨라.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메시지를 지우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과소평가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국 개발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바그너 대령님께 시연 일정 안내.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바그너 대령님, 도하 장비 시연은 정확히 10분 소요됩니다. 시연은 자연지형의 강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기도 공병시험장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자연지형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실험실이라면 조건을 맞출 수 있죠. 온도, 습도, 풍속, 수압을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지형은 다릅니다. 바람이 불고 물살이 예측 불가능하고 지형이 불규칙하죠. 그곳에서 10분 전개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내린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나라가 대체 뭘 준비한 거지? 저는 호텔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30년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공항에서 본 시스템, 브로셔에 적힌 알고리즘, 동료의 경고, 그리고 자연 지형에서 시연한다는 자신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과거 독일 도하 장비 실험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자동 수평 보정 실험 결과를 보면서 중얼거렸죠. 우리는 3.4초가 한계였어. 그것도 실험실에서 말이야. 한국 브로셔에는 0.7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0.7초?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브로셔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렇게 불안한 밤은 처음이었죠. 제가 틀렸을 리 없습니다. 도하는 경험이 전부고 한국에게는 그 경험이 없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어서 한국 보고서를 또 펼쳤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1인 조작, 10분 전개, 자연지형.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죠. 한국은 내 기준에서 도하 강국이 아니었어. 적어도 오늘까지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 거짓인지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절대로. 하지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공병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예상했던 실험실이나 평탄한 시험장이 아니었죠. 실제 강이었습니다. 유속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으며 강둑의 지형은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폭은 약 80m, 유속은 초속 2m 이상, 수심은 4m 정도로 보였죠. 이곳은 도하 교과서 기준으로 전개 불가 지형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NATO 기준으로도 최소 45분 이상 걸리는 작업이죠.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바그너 대령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얼굴을 자세히 봤죠.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오늘 전개 시간은 10분 30초 이내로 맞추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야. 전쟁을 장난으로 아는 건가?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강둑으로 다가왔습니다. 플랫폼 위에 실린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죠. 저는 즉시 다가가서 장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띄울 다리 조각들의 배치 구조를 확인했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힌지 각도를 체크했으며 유압 실린더가 어떻게 배치됐는지 봤습니다. 내장 센서들의 위치도 눈여겨봤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3세대 도하 장비와 다르군.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장비는 기계적 연결에 의존하는데 이 장비는 전자제어 시스템이 통합돼 있었죠. 센서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고 케이블 배치도 훨씬 정교했습니다. 대령님, 준비됐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조작 패널 앞에 서 있었죠. 단 한 명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병사가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유압음과 함께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띄울 다리 조각들이 기계적 율동처럼 자동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병사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 병사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엔지니어가 제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자동화율 92%입니다. 병사는 나머지 8%만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92%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다시 장비를 봤습니다. 다리 조각들이 하나씩 물 위로 펼쳐지고 케이블이 자동으로 연결되고 유압 시스템이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단지 모니터를 보면서 가끔 버튼 하나를 누를 뿐이었죠.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스톱워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장비가 실패하면 한국은 사라지고 내 말이 옳아지는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실패를 더 이상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기를 바라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왜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10분 카운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강 위로 다리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저는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다리 조각들이 물 위에서 절반쯤 펼쳐졌죠.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장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비가 갑자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물의 유속이 순간적으로 변한 거였죠. 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멈춰. 저는 소리쳤습니다. 누가 수평을 조작했습니까?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저 장비는 누가 움직인 겁니까? 자동입니다. 대령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장비를 봤죠. 다리 조각들이 스스로 각도를 조정하면서 수평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센서가 유속 변화를 감지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한 거였죠. 이건 독일 장비에서 30년간 실패했던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꼼수야.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야. 저는 급하게 장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테스트용으로 세팅된 모델입니다. 실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엔지니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령님, 장비 내부 로그를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센서 튜닝을 바꾼 적 없습니다. 로그를 확인하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오히려 더 정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면서 다시 장비를 봤습니다. 병사가 조작 패널에서 뭔가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0.5초였습니다. 단 0.5초 만에 조작을 끝냈죠. 저는 병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신 20명이 할 일을 혼자 한다는 겁니까? 병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전체 중 8%입니다. 8%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92% 자동화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말입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죠. 과거 독일과 미국 도하 장비 테스트 자료를 열었습니다. 자동 수평 보정 시간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3.4초, 미국 3.1초,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본 한국 장비 0.7초였습니다. 다리 조각 전개 시간도 비교했습니다. 독일 210초, 미국 195초, 한국 90초였죠. 장비 중량 대비 안정성 지수도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15% 더 높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만든 장비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시대야.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분은 안 끝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확신만 가득했죠. 저는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계적 움직임은 정확했고 속도는 일정했으며 오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2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잔혹하다고 배웠습니다. 도안은 느리다고 배웠습니다. 1인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4분이 남았죠. 하지만 제 확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고 강 위의 다리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제 경험과 이 장비 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되지 않기만 바랐습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죠. 저는 땀을 닦으며 장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이제 오류 대응 시퀀스를 보시죠. 오류 대응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엔지니어는 대답 대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기술자가 장비 한쪽에 의도적으로 작은 충격을 가했죠. 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시연 중인데. 하지만 엔지니어는 침착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장비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충격을 감지한 센서들이 작동하면서 하중이 자동으로 재분배됐고 기울어진 부분이 스스로 수평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다리 조각들 사이의 간격이 자동으로 재정렬됐죠. 이 모든 과정이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방금 그건 말도 안 되는 반응 속도입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균형을 계산합니다. 센서가 192개 박혀 있고 모두 초당 50회 데이터를 전송하죠. 192개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비를 다시 봤습니다. 독일 최신 장비도 센서가 48개였죠. 그것도 실험실 모델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장비 옆 패널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내부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널 안쪽에는 정교한 회로와 센서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장비보다 훨씬 정밀한 구조였죠. 불필요한 부품은 모두 제거됐고 각 센서는 군용 표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회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내구성은 검증됐습니까?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테스트했습니다. 수중 침수 테스트도 통과했죠.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이걸 만들었지? 그때 병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강 유속 측정치, 수위 분석 그래프, 지형 스캔 결과, 다리 전개 각도 추천치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유속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네, 0.3초마다 갱신됩니다. 수위가 변하면 자동으로 다리 높이를 조정하죠. 0.3초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독일 시스템은 유속 분석에 15초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분석만 할 뿐 자동 조정은 불가능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벨고로드강 도하 실패 장면이었습니다. 저때 이 시스템만 있었더라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0명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강물의 급격한 변화를 미리 감지했다면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병사들을 철수시킬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 장비는 병사를 살리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프간에서 강에 빠져 죽어가던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 도와줘. 하지만 저는 도울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있었고 장비는 고장났으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죠. 저는 그저 강둑에 서서 동료가 물에 휩쓸려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건 장비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철학이야. 엔지니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가장 많이 잃어본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듭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저는 다시 장비를 봤습니다. 다리가 거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9분 30초가 지났죠. 30초만 더 지나면 10분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거죠.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 장비의 진짜 능력은 철수에 있습니다. 철수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전쟁에서 철수가 느리면 병사들은 죽습니다. 적의 포화를 맞으며 천천히 철수하는 건 자살 행위죠. 그런데 이 장비는 그 철수를 빠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개보다 더 빠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진짜 승패는 철수에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대가 철수 실패로 전멸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분을 알리는 타이머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정확히 9분 42초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하 역사에서 처음 보는 장면을 보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그건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뜻이니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리가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9분이 지났고 마지막 조각 하나만 연결하면 끝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시계를 보면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죠. 한국 병사들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수위 경보입니다. 강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강을 봤습니다. 실제로 물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강 지류 특유의 급격한 유속 변화였죠. 수위가 12cm나 상승한 겁니다. 저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도하를 강행하면 다리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대령님,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수위 급변은 도하 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리가 불안정해지고 하중 배분이 틀어지며 최악의 경우 전체가 무너지죠. 하지만 장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안전 모드 진입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장비가 자동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 조각들의 각도가 미세하게 조정됐고 하중이 실시간으로 재분배됐으며 양측 고정 장치가 강화됐고 유속 대응 모드로 시스템이 전환됐죠. 이 모든 과정이 단 1.7초 만에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1.7초라고요? 이 반응 속도가 이론상 존재하던 그 수치란 말입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중앙 제어 시스템이 0.1초 단위로 판단하죠. 저는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위가 올랐는데도 흔들림이 없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프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갑자기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던 겁니다. 장비는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고 자동 대응 시스템 같은 건 없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철수. 지금 당장 철수.
하지만 늦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병사 3명이 물에 휩쓸렸죠. 저는 강둑에 서서 그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였죠. 에릭, 도와줘.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물에 삼켜졌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그때 우리에게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엔지니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죽는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장비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강을 봤습니다. 수위는 여전히 높았지만 다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장비는 스스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었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전우를 살릴 수 있었다는 말인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버렸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9분 42초였습니다. 다리 전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수위 급변이라는 돌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NATO 기준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작업이었죠. 그것도 평온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장비는 돌발 상황 속에서도 10분 이내에 완료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전개 완료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 지금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 이 작은 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전개는 반쪽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반쪽이라고요? 네, 이 장비는 철수 속도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철수가 느리면 병사들은 죽습니다. 적의 포화를 맞으며 철수하는 건 자살 행위죠. 얼마나 많은 부대가 철수 실패로 전멸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진짜 승패는 철수에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그 철수를 빠르게 한다는 겁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개보다 더 빠릅니다. 6분 안에 완료됩니다. 6분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NATO 기준으로 철수는 최소 21분에서 35분 걸립니다. 그것도 적의 공격이 없을 때 말이죠. 이 장비는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쓰려 하고 있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령님, 이제 철수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9분 42초라는 숫자가 제 25년 경력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수를 본다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부 다 보겠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전개보다 철수가 더 위험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란 퇴각이 아니야. 생존이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고 철수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지금까지 본 모든 게 의미 없어. 하지만 장비는 제 걱정과는 달리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리 조각들이 역순으로 접히기 시작했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계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유속 변화, 장비 하중, 구조적 균형, 주변 지형까지 모든 게 스캔되고 있었죠. 시스템이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최적의 철수 순서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전장을 읽는 기계야. 독일이나 미국 장비는 사람이 직접 순서를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죠. 3분이 지났습니다. 다리의 절반이 이미 접혔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이 속도면 5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거의 다 접혔습니다. 6분 48초가 됐을 때 마지막 조각이 트럭 플랫폼 위로 완전히 수납됐습니다.
철수 완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NATO 기준으로 철수는 최소 21분에서 35분 걸립니다. 한국 장비는 6분 48초 만에 끝냈죠. 3배에서 5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전투 지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지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펼쳐졌죠. 그 위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도하 교리 문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소 4인 조작, 30분 이상 전개 철수 기본. 저는 그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문서는 이제 쓰레기야. 25년 경력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지니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장비는 1인 조작이지만 전쟁에서는 수십 명을 살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전우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만약 그때 이 장비가 있었다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료 3명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벨고로드 강에서 600명이 죽지 않았을 거죠. 수십 명을 살린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령님, 방금 시연 영상이 NATO 본부로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승인한 적 없는데요. 부사령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각국 공병 장교들이 지금 동시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NATO 내부 채팅창이 폭발하고 있었죠. 미국 장교 이건 재편이 필요합니다. 독일 장교 우린 3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프랑스 장교 1인 조작이 가능하다니. 폴란드 장교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 장비가 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하 교리가 재편되고 있었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방금 불가능이 무너지는 장면을 봤어. 그리고 그 불가능을 무너뜨린 나라는 독일도,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제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보고서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글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1인 조작 도하 장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만들었다고 쓰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건 더 나은 미래가 왔다는 뜻이니까. 저는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브뤼셀 NATO 본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도하 장비 시연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1인 조작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K-도하 모델 표준화 검토안을 상정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방산업체들도 연구팀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조국 독일이 한국을 쫓아가고 있었죠. 기술의 주도권은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갔어. 우크라이나 전쟁 전문가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장비가 체르니히우 도하 작전 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화면에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동군이 강을 10분 만에 건너고 6분 만에 철수할 수 있었다면 전선 유지가 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저 강둑에서 수백 명이 죽었지. 한국 장비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피해를 줄이는 인류적 기술 전환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장교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령님, 우리 장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을 효율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을 사람의 생존으로 봤습니다.
한국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가장 많이 잃어본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철학이 승리를 만드는군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죠.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 전쟁의 정의였어. 저는 25년 동안 강 앞에서 군인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강은 늘 잔혹했고 도하는 늘 실패의 위험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10분의 시연이 제 2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강을 건너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살리려 했죠. 그리고 그 철학이 이 작은 나라를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전쟁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